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 정말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께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 박살나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쩌면 떠나기를 결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너무나 심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이건 뭐 비단 삼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겠다는 이재명, 이들이 대기업에게 또는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비자본주의적 탄압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데이터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진 한 장이죠. 17년 4월 7일인데 법원에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공판하러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구속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재판받으러 들어오는 것이죠. 포승줄 묶여 있습니다. 수갑은 당연히 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뭐 삼성전자 부회장이니까 실질적인 오나니까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온다? 수갑을 찼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 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개구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에 나와 있어요. 판례가 있는 거예요. 즉 위헌행위 한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격 모독, 인권 말살 이런 짓을 자행했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전직 국정원장 3명, 국방부 장관, 대통령 마구마구 잡아넣었죠. 그런 광기의 시대를 보냈는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 이런 광기를 통해서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후임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한민국을 완전히 비자본주의적인 그런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망가뜨려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한 듯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을 조각내겠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아니 대기업을 조각내겠다? 야, 니들이 불공정 거래, 좀 이 골목상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그 회사를 조각내버리겠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지금 발의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누가 하냐? 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업을 분할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내용까지 담긴다. 라고 10월 31일 서울경제가 보도했어요. 야놀자, 카카오, 또 이 신세계, 쿠팡 전부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그런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마트에서 우리가 온라인 그 결제해가지고 배달받고 뭐 이런 지금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냥 직접 이마트 가고 뭐 롯데마트 가고 합니다만은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고 이마트 참 이런데 왜 들어가 하고는 이런 데서 그냥 배달시켜버리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그 배달 행위가 동네 슈퍼 망하게 하는 일이야. 즉 골목상권 못 들이는 일이야. 이마트 니들 쪼개버려. 그래서 기업을 탈탈 털어서 분리시켜버리겠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정말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해나가고 있는 더욱더 광기에 차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죠. 그들은 왜 이러냐? 그들은요, 그냥 이 200년 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좌파들의 인식 구조인데요. 왜냐?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생겼습니다. 부르주아가 나왔죠. 그 자본가들을 완전히 프로레타리의 고혈을 빠는 악질 부르주아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탈탈 털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 처단해야 되는 그런 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게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게 20세기 내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네오막시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삼성, 한화, 현대, LG,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에게 취업하고 싶어요. 국민들은, 취준생들은 취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납품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매자들은, 소비자들은 제품은 역시 대기업이야. AS는 역시 대기업이야.
대기업 덕분에 편하게 됐네. 열광하죠. 그러면 대기업은 정말로 사회악이냐? 대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 있고 그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고 그 중소기업에 납품하고 또 낙수효과를 받는 또 그 대기업들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없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생태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전 사고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국민을 더욱더 못 살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어야 가진 게 있으면 지키고 싶죠. 가진 게 많으면 지키고 싶으니까 보수가 되죠. 가진 게 없으면 탈탈 털어서 완전히 밑바닥에 쑤셔 박아버리고 그리고는 쟤들 한두 개 살아있는 대기업들 계속 저거로 만드는 것이죠. 쟤들 때문에 니들이 이런 거야. 저 삼성만 해체해가지고 저거 완전히 분리해서 당신네들한테 나눠주면 당신네들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돼. 라고 정말 1차원적인 계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에 오늘이 힘드니까 그 1차원적인 계산 그 다음에 있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야 삼성 지금 있는 거 100조 원 나누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좀 낫겠네 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통치하기 쉽도록. 동물농장에 나오는 자기는 돼지가 되고 사냥개들 풀어가지고 나머지 이런 가축들을 확 통제하듯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없이 잘 살 수 있다? 대기업 낙수효과 없어 라고 좌파들이 또 민주당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정말 대기업 낙수효과 없습니까? 경기도 화성 동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신도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죠 지금. 화성 동탄 2신도시 만들 때만 하도 야 저 되겠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삼성 딱 들어가고 하니까 확 풀려버렸어요. 화성 바로 옆에 용인 기흥에 삼성 기흥 캠퍼스 있죠. 기흥공단입니다. 그리고 화성에 나노시티, 삼성 나노시티 들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화성 동탄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한 60만 명 됐는데 지금 88만 명이에요.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탄은 화성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그럼 부부 같으면은 20만 달러입니다. 부부 소득이 2억 4천만 원. 가계 소득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재정 자립도는 66.3%, 전국 4위, 경기도 1위입니다. 엄청나죠? 화성이. 삼성 들어오니까 해결돼 버렸네요. 그런데 전북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군산 어떻게 됐습니까? 야 GM 뭐 노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말 안 듣고 하더니 결국은 GM에서 야 못하겠다. 얘들하고는 도저히 회사 못하겠네.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군산이. GM 18년도에 철수했죠. 그래서 GM 철수하기 전에 이 군산의 GDP가 1인당 GDP가 3만 1,000불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 2만 7천 불이 되었습니다. GM 있을 땐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는데 GM 가고 나니까 평균보다 낮아져 버렸어요. 아마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재정자립도 15년도에 GM 있을 때 26.2%였습니다. 그런데 GM 가고 나니까 16.42%. 그것도 GM이 잘 나갈 때는 이거보다 더 높았겠죠. 이 15년도에는 GM이 그냥 도저히 이가 부드득 갈려서 여기 군산에 못 있겠다라고 그렇게 갈등을 고민하고 있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을 스스로 못 견뎌서 나가게끔 만드는 이자들입니다. 민노총들이.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도시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증오할까요? 이렇게 김일성 같이 이런 북조선처럼 못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좌빨들이 이 대기업들만 없으면 정말 전부 개돼지로 만들어서 아주 통치하기 쉽게 만들겠는데 우리는 용되고 지네들은 전부 다 개울에 그냥 붕어 가재로 딱 만들어가지고 깨구리로 만들어서 아주 통치하기 쉽게 하겠는데 얘들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네. 소득이 높아지니까 지키고 싶어서 보수가 되네. 그래서 쟤들을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64대 대기업이 이 대한민국 전체 GDP의 84%를 차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GDP가 대한민국 전체 GDP의 18.4%입니다. 삼성 하나가. 그래서 한국기업공헌평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국가경제공헌도 평가를 2020년도 했습니다. 2020년도 매출 소득 기준으로 1등이 삼성그룹입니다. 2등이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1등과 2등의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의 수출
205조 9천억 원.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국가 전체 수출의. 법인세 3조 2,960억 원. R&D 투자 21조 6,460억 원. 시설 투자 31조 7,670억 원. R&D나 시설 투자 전부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죠. 직접 기부 3,160억 원. 직접 고용 24만 7천 명. 삼성맨이 24만 7천 명인데 그 가족 하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삼성맨 직접 고용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납품 회사들 1차 밴드 그리고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이 그 간접 고용은 계산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을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그동안 부단히도 노력했었죠. 이 정부가. 그래서 박영수 특검 앞세워서 뭐 대통령까지 집어넣고 또 삼성 탈탈 털고 하더니 박영수 야, 이 사람 뭐 깨끗한 척 혼자 다 하더니 온갖 지저분한데 이름은 다 걸려 있습니다. 정말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 돌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박영수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았는지 오늘 탄압하죠. 아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대학 갔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취소를 해버리더니 승마 지원 말을 줬습니까? 타게끔 했죠. 아니 우리 삼성에 승마팀이 있으니까 그 승마팀 타라고 말 샀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걔보고 말 타라 했다고 뇌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익재단에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스포츠 프로 스포츠 말고 일반 실업 스포츠들 대기업 지원 없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뇌물죄로 만들어버리죠. 사유재산을 강탈합니다. 아니 징벌적인 이런 상속세가 어디 있습니까? 60%. 그래서 이건희 회장 20조 원의 유산 중에서 야 60% 내, 12조 원 내. 그것도 5년 만에 빨리 내.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의료, 사회, 기부 또 해. 공헌도 좀 너무 부족해. 좀 해. 1조 원 해. 그리고 야 라온 미술관 보니까 미술품 엄청나게 많던데 그거 팔아가지고 상속세 내려고 하는다는 소문 들리더라. 그럼 너희들 가만 안 둬? 해가지고 또 그거 기증 3조 원어치 다 뺏어버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개헌권 침해를 합니다. 국민연금. 그동안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의 강제로 국민연금 징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해서 재투자하고 기금을 불리고 하는데 경영은 참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스튜어디스 코드 딱 법 제정해가지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경영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뭔가 획기적인 전환 또는 결정적인 결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죠. 그렇게 해서 결심을 늦추고 전환을 느리게 만들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그렇게 그냥 발목을 콱콱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게끔 되죠. 그 도태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해나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이중인격자를 앞세워가지고 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이거 조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컴퓨터는 CPU, 중앙처리 장치죠. 그리고 GPU,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그 그래픽 카드가 있죠. GPU. 그리고 램, 기억 장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인텔에서 만든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만든 램, 메모리 카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주요 구성품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 CPU, 중앙처리 장치와 GPU, 이 그래픽 카드가 하나로 합쳐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합쳐서 하나로 시스템 반도체를 전부 다 합쳐버려요. 완전히 지금 이 반도체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CPU의 주요 기업들이 IBM, 인텔, AMD, TI 여기는 CPU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설계 개발을 한 것을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해주는 TSMC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위탁 생산,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개발하는 회사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아수스, MSI 그래픽 카드. 그런데 그 그래픽 카드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삼성과 TSMC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제 이 엔비디아 거를 위탁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램, 이 메모리 카드를 개발하는 회사는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회사예요. 그리고 그걸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TSMC죠. 삼성은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제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된다.
그래서 IBM, 인텔, AMD, TI, 엔비디아, 아수스, MSI, 마이크론, 삼성 이 등이 전부 이 통합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개발하는 경쟁업체가 탁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삼성과 IBM은 딱히 뭐 경쟁 관계가 아니었죠. 삼성과 인텔은 딱히 경쟁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전부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파운드리 들어보셨죠? 위탁 생산. 근데 삼성은 위탁 생산 안 해가지고 위탁 생산 2위, 1위는 TSMC인데 그래서 삼성이 지금 뭐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도 위탁 생산 해야지.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우냐? TSMC는 개발은 안 하고 오직 위탁 생산만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감을 줘요. 예를 들어서 IBM이 위탁 생산을 맡긴 뭐 설계도를 위탁 생산하면 당연히 설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절대로 인텔에게는 주지 않는다. AMD에게도 주지 않는다. 보안이 철저하다. 그런데 삼성은 개발도 하고 경쟁업체인데 위탁 생산도 한다. 그런데 삼성과 IBM은 경쟁업체인데 IBM이 삼성에게 설계도를 주고 우리 거 위탁 생산해 주세요. 라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상황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삼성도 개발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보를 삼성에 주는 건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앞으로 지금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우리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체질과 구조를 바꿔야 되는가 결심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 오너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 오너에게 또 법을 만들어서 감옥에서 경영 참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면회 가가지고 자꾸 결제받고 하니까 아예 경영 참여도 못하게끔 법을 또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삼성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시대 급증하는 반도체 소요 이런 호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발 늦으면 앞으로는 도태가 되는 이런 급변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의사결정 시기를 놓친 삼성. 혹시 삼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두 가지죠. 정말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도태된다. 즉 망한다. 두 번째는 도저히 이따위 정부하고는 내가 탄압받으면서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옮기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GDP가 20.8%가 증발해요. 삼성이 사라지면 333조 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법인세가 18%가 증발해요. 9조 9,400억 원. 9조 9,400억 원 국가 세수 사라지는 겁니다. 직접 고용 0.9% 증발해요. 24만 7천 명. 즉 실업률 2% 올라가는 겁니다. 수출 33.9% 증발해요. 수출 600조 하다가 그냥 400조로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입니다. 직접. 그런데 삼성의 1차 밴드, 1차 납품업체, 2차 납품업체, 3차 납품업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전체의 GDP를 합하면 그냥 국가 경제 절반 날아가는 겁니다. 삼성 없어지면. 그래서 2018년 9월 달에 납품업계 관계자가 월간 조선과 이런 인터뷰를 했죠. 삼성전자 기업 하나가 사라지면 국가 전체가 셧다운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만들어버려야 되니까. 최후의 승부수,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삼성이 240조 원을 투자하겠답니다. 그런데도 발목을 잡네요.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분야에 150조 원 집중하고 직간접 고용 70만 명 창출하겠다. 21년 8월 24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고맙다. 빨리 하자. 내가 혜택 줄게.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법인세는 27.7% 내고 니들 돈 많이 벌잖아.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있지? 상속세 12조 원 그거 빨리 내. 안 내면 다 털어버린다? 그리고 사회공헌 좀 더 해.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연금 들어가 있잖아. 걔들 통해서 내가 시키는 거 다 지시할 테니까 우리 시킨 대로 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대만은 TSMC에게 어떻게 하냐? 법인세 확 줄여줍니다. 11.5%만 내. TSMC 정말 중요하잖아. TSMC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게도 큰 소리 치잖아. TSMC가 어디 공장 깔겠다 이러면은 뭐 차이원 총통이 가서 도로 깔고 철도까지 깔아줍니다. 여기는 정부 지원금까지 받습니다. TSMC가 일본에 가겠다 하니까 일본에서는 5천억 원 바로 줍니다. 건설비 얼마 들죠? 1조 원 우리 반 줄게 5천억 원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삼성을 탄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1년 11월 14일 날 김포공항 항공센터에 이런 사진 찍혔죠. 미국 간다는 겁니다. 아주 이 반도체 관련한 협의를 하러 간다는 건데 텍사스에다가 지금 그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라는 건데 텍사스에서는 인프라 다 내주고 법인세 20년간 깎아주고
재산세도 줄여줄게. 제발 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텍사스 가보고 또 텍사스는 이 보수 정당이 즉 공화당이 거의 집권하는 그런 공화당이 텃밭이니까 또 주세도 없고 야 여기가 좋네 라고 판단되면 여기 가면 직사 대접을 하니까 베트남 가면 총리까지 나오니까 여기가 좋네 옮길까? 물론 하루에 옮길 수가 없죠. 그걸 차츰차츰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비중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장기 개발, 장기 계획 짤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십니까? 그런데 저들은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엑소더스를.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삼성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기업들 전체에게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재명이가 아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을 분해시켜버리겠다라는 법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럼 여기서 그 분해될 수 있는 소지의 결심은 판결은 지네들이 하는 건데 지네들은 지금 상권 침해했네? 그러면 잘라버려야지 라고 한다는데 누가 여기서 사업하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못하죠. 자, 민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해온 세력입니다. 또 찍으시겠습니까? 자, 김대중 산업화를 반대했죠. 경부고속도로 깐다는데 들어 누워버렸죠. 뭐 하는 짓이야? 농업 우선이지 라고 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했습니다. 호남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역감정 조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죠. IMF 원인 제공했습니다. 금융개혁법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 김대중이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완전 반대했죠. 금융개혁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IMF 맞아버렸죠. 그런데 자기가 집권해서 그 금융개혁법 김영삼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자기가 해가지고 IMF 극복했다라고 선전했죠. 여가부 만들어서 젠더 갈등, 성별 갈등 기반을 조성했죠. 그리고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 불법 지원했죠. 노무현 대통령 집값 등록금 폭등했죠. 이때 집값 등록금 마구마구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탄압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 파괴합니다. 사시 없애고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없애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로스쿨 등록금 못 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운동권 카르텔을 조성하죠. 시민단체 엄청 지원하고 유학 보내주고 해서 그들의 기반을 닦아줘서 대한민국 흔들 기반을 이때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북핵 고도화에 기여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김정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녹취록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집값 실업률 완전히 폭등시켜버렸죠. 기업 탄압, 에너지 인프라 파괴, 사회주의 기반 조성하고 젠더 갈등을 폭발시켰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찢어 발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이런 짓을 5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재명은 문재인의 매운맛입니다. 문재인보다 더 세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재기의 또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되는 순간 그 5년은 그냥 대한민국은 완전히 베네수엘라 같은 최악의 국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광기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도 찍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합시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